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단 금융업종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 가운데 기술주도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나스닥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진 상황인데요. 그리고 오일 역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새벽에 발표된 원유 재고량을 보시면은요, 268만 배럴 감소로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큰 폭의 감소를 보여줬고, 이에 원유 가격의 상승을 또 탄력을 준 상황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함께 중국이 역환매 조건부 채권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투자 심리도 역시나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 해외 선물 안에서 어떠한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맞선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순서가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 절제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지금 지표 발표가 10시 반경에 좀 건축 허가 건수부터 더불어서 있었는데요. 오늘 미증시의 흐름이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시즌입니다. 과연 미증시가 잠깐 오늘 주춤하는 장세인데 과연 어떻게 또 향방이 방향성이 또 이루어질지,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이제 만기일이 2월물 기준으로 지금 내일인데요. 크루드 오일도 과연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유로와 그 골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지수와 오일에 대해서 상승뷰를 주셨고, 골드 역시나 매수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 고가 보니까 1295달러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일장에 상승 마감이 됐고, 지수도 역시나 상승뷰에 대해서 아주 알찬 전략을 어제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제 그 복귀 조금만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네. 어제 그 방송을 신세계를 시작하면서 네네. 뭐 1291에 이제 골드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뭐 방송 중에 잘 체결이 되고 네, 잘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골드가 이제 박스권 장세를 형성하면서 1295 라인부터 1296 라인까지 좀 고점대가 단단한 모습인데요. 금일도 일단은 골드 상단 돌파 매수를 좀 노렸었습니다. 근데 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짧은 손절을 지금 당하고 왔는데요. 오늘 뭐 수익이 그래도 더 크니까 골드에 관해서는 이렇게 좀 의견을 마무리 짓고 싶고, 오일에 관해서는 52불에서 좀 매도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불 초반대까지 찍고 다시금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지금 2월물 기준으로는 좀 차익 실현 물량도 좀 출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좀 더 롱 포지션과 저점 매수 전략을 좀 펼치는
하시는 것은 차월물인 사월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앵커님이 언급하셨던 넷플릭스 이제 기업 실적 발표, 미 지금 증시 주식주를 좀 보면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기업 실적 발표가 잘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어닝 시즌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인데, 실적 발표는 솔직히 뭐 아시겠지만 나와봐야 아는 거지 누구도 그렇죠.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나스닥에 관한 방향성과 골드에 대한 방향성 모두 아직까지는 좀 중장기 추세에는 상승 방향성을 좀 보고 있는 지금 형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 말씀을 해드렸던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지수와 오일 그리고 골드에 대한 전략과 함께 이번 주에 또 기업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코멘트 도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스터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21만 3천 명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셧다운 여파가 좀 지속된 가운데 전주에서 3천 명이 줄어든 21만 3천 명으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요. 구체적인 이슈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 보시죠. 네, 저는 현선물 쪽에서 상승으로 마감이 된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이제는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S&P 500의 모습입니다. 현재 2600선은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역시나 2600선 초반대가 좀 강한 지지선인 것 같습니다. 밀려 내려가면서 2605.75포인트로 0.3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전일장 선물 쪽에서는 좀 아쉽게 하락으로 마감이 됐네요. 현재 부근에서도 소폭 하락하면서 6,656포인트로 0.2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갑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보합권에서 공방 벌이죠. 1.14520달러 선으로 0.02%의 보합권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앞서서 마스터님과 함께 복귀를 도와드렸는데 지금 다시 가격대가 눌리면서 0.21% 하락세로 1290.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새벽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오일은 앞서서 예상치보다 지금 재고가 감소가 된 상황 속에서 전일장에는 52.32달러에 마무리가 됐고요. 하지만 현재는 1% 넘는 하락으로 51.46달러 선으로 52달러도 이탈이 됐고 51달러 중반대도 이탈이 된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세 좀 살펴드렸습니다. 앞서서 상승 쪽으로 흘러갔었던 지수 선물 쪽에서는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도 1% 넘는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간밤에 다양한 외신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외신 소식 좀 정리를 하고 마스터님과 구체적인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새벽에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미 경기에 대한 완만한 확장세를 좀 확인을 하면서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도 역시나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베이지북을 좀 토대로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베이지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블랙스톤이 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셧다운이 증시 반등을 막지 못한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낙 셧다운이 최장기화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셧다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블랙스톤 쪽에서는 셧다운 자체가 증시에 대해서 반등, 이 증시 상승을 하고 있는, 이 반등하고 있는 이 반등세를 꺾지 못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향이 좀 미약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할 텐데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들려드리죠. 뉴욕 증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골드만 등 다양한
은행 호실적에 환호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현물 쪽에서는 상승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WEF 쪽에서는 재계 최대 걱정은 무역 전쟁이다. 성장 동력이 좀 시들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증시 자체로는 셧다운보다는 아무래도 무역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분석가 쪽에서 좀 공통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소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브렉시트 부결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분위기다라는 이 말 속에 다들 좀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그 부결 결과가 이미 예상된 결과였고 선반영됐고 거기에 꽤 많은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좀 흡수가 된 지 좀 오래다라는 그런 분석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메이 총리의 불신임 투표가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이 합의안에 대해서 큰 표차로 부결이 되면서 다시 불신임 투표에 좀 붙여지게 됐고요. 이 투표에서도 다시 또 부결이 되면서 메이 총리가 계속적으로 집권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파운드는 잠시 좀 흔들렸지만 다시 원 가격 자체로 잠잠해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영국의 경제계 쪽에서 리더의 170명의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시행하라라는 그런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서 부결된 이후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이 중에서 제2의 국민투표, 브렉시트 자체로 다시 투표에 붙여서 브렉시트냐 브렉시트 하지 않느냐로 투표를 가자라는 그런 압박이 가장 좀 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브렉시트 관련된 파운드화 소식인데요. 브렉시트 혼돈 속에서 파운드화는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브렉시트가 실행이 된다면은 파운드는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강세에 대해서 전망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브렉시트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적게 보고 있는 시장의 좀 관점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브렉시트 무산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석과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한 연장을 가장 좀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골드만삭스 쪽이고요. 이렇게 뭐 시장 쪽에서는 기한 연장과 또는 제2국민투표 이 두 가지 안이 가장 부각이 크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 다이먼은 하드 브렉시트가 영국에는 재앙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하드 브렉시트는 일단 영국이 EU, 유럽연합 쪽에서 강력하게 워낙 다양한 좀 제한을 두고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기에는 영국 경제가 입을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관세를 비롯해서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하드 브렉시트가 영국에는 대재앙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분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 기술 탈취에 대해서 범죄 혐의로 수사에 들어가겠다라는 이런 악재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늘 홍콩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워낙 브렉시트가 이제 또 하루 넘어가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도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드렸던 이 화웨이 관련된 소식은 또 미중 무역 협상과 이 두 나라 속에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또 관점이 주목이 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골드만 등 은행 호실적에 환호하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수 선물 쪽에서는 현재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2월물이고요. EIA 쪽에서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세로 나오고 있고 가솔린과 정제유 재고 증가에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일 가격입니다. 자, 현재는 1% 넘는 하락으로 전일의 상승세를 다시 좀 없는 상황인데요.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의 지수에 대한 상황은 S&P 500 기준으로는 2600선, 그 지지 앞뒤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지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볼게요. 자, 마스터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업입니다. 네. 마스터님, 네. 순전히 제 주관적인 뷰이긴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좀 기대 심리가 반영됐다고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근거를 좀 대자면 업을 들었으니 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하방 압력이 있고 지금 셧다운 우려가 좀 제기되면서 지수가 좀 흘러내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뷰가 오늘에 좀 바뀌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방 압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 전략이 좀 더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어떤 그 당일의 흐름은 추세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흘러내리면서 다시 올라갔다 이런 횡보의 장세가 좀 시작될 수 있지만 저는 1월 말까지는 좀 나스닥이나 뭐 S&P 기준으로 미 3대 지수에 관해서는 조금 상승뷰를 보고 있고 금일도 과연 지금 하방 낙폭이 더 기록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6,600대 지금 강한 지지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늘의 시가인 나스닥 기준으로 6,670에 안착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어제 6,700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되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6,720 라인에 있는 지금 마치 골드와 같은 그 상승 라인이 돌파되게 된다면 더욱 가파른 상승세.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금 골드 같은 박스권 장세의 흐름이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오늘 그래서 장기 뷰로서는 업을 좀 들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일장엔 좀 상승 쪽으로 흘러갔었던 상황 속에서 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상황인데 뭐 어제장과 오늘장의 가격대가 그렇게 막 큰 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장의 그 업에 대한 의견 뭐 연장선상에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720선을 회복을 한다면 더 큰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어제장과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S&P 500도 여쭤보고 싶은데 S&P 500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에 대해서 6,700선 위아래로 좀 봉관 버리는 것처럼 S&P 500도 2,600선 이내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P 500은 좀 기준선은 어떤 라인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S&P의 상단 같은 경우는 2,640 라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 좀 많이 지금 상승표가 좀 남아있는 추세인데 지금 오늘 현재 시가를 좀 찾아보자면 2,614.50포인트입니다. 물론 시가 아래서 좀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본장 개장이 한 10여 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10분 정도 남아있는 흐름에 무엇을 기다리는가 시장 투자자들은 물론 어제 중국의 화웨이 기업에 대한 법무부였나요? 지금 조사를 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 돌파 흐름을 좀 막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그런 뉴스가 출현하면서 하방 낙폭이 강하게 나올 줄 알았지만 결국은 좀 약보합권에서 끝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지수에 지금 올라왔던 상승 추세 흐름이 꺾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아까 말씀드렸고 S&P 기준으로 지금 호가가 2,606포인트에 정확히 지금 도달해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종가 라인은 2,610선 라인만 좀 안착한다면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가 오늘 어떤 기업이 예정되어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업 실적 발표가 다시 덩달아서 좀 호조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향해서 나가는 S&P 기준으로도 돌파 흐름이 좀 매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는 6,720선에 대해서 기준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2,640선을 좀 기준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두 지수 모두 뭐 최근의 지지선 저항에 대해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돌파적으로 상승 쪽으로 이어갈 것이냐 또는 다시 좀 눌릴 것이냐를 두고 많은 분들이 지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실적이 계속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마스터님의 실적은 좀 확인해 봐야 된다. 그건 솔직히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 네. 실적에 관해서 뭐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뭐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증가할 거다 뭐 이런 의견들을 내놓는데요. 네. 애널리스트 분석 가지고 네. 주식 시장이 수익이 창출될 것 같았으면 벌써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창출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적 발표는 말 그대로 네. 실적이 나오고 나서 기술적 반영이 차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른
따라서 네. 흐름을 따라가는 게 결국은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뭐 지표 발표를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10초 전에만 알았어도 네. 1억 억대 부자가 됐을 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기업 네.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래서 기업 실적 발표로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꼭꼭 숨겨놓고 있다가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네. 기업들이 네. 기업 실적 발표하는 그 공시 시간도 감추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것은 발표 나오고 나서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이 선물 쪽에서는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애플이 또 1조 원 달성했을 때 그때 실적 네. 발표가 저도 시간을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시청자분이 유튜브에 물어보셔서 아무리 찾아봐도 시간이 나와 있지 않았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그 네. 시가총액이 이제 애플이 1조 원을 네, 돌파하면서 공룡 기업이 되면서 와, 네. 더 올라가겠지 했지만 그때가 정점이었죠. 네,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 악재가 네. 쏟아지면서 XX, XR 모든 애플에 네. 대한 제품들이 팔리지 않는다.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기업 네. 실적 발표는 네. 뉴스 나오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애플이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을 했어요. 일단, 좀 인력을 좀 감축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장 애플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장 뭐 애플에 관해서 이제 팡의 주식에 관해서 늘 보고 네. 오는데요. 네, 신세계 출연하면서 오늘은 보지 않았습니다. 뭐 넷플릭스에 관해서 어제 좀 봤고요. 뭐 이용료 증가 소식과 더불어서 넷플릭스 주가가 6.6%대 거의 맞아요. 상승세가 좀 나오는 흐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 주관적입니다만은 애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삼성 화이팅이고 네, 애플에 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애플에 대한 악재는 지속적으로 좀 쏟아져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애플이 기본적으로 펼치는 전략은 제품에 대한 어떤 상황을 좀 빼고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상 성장 동력은 제외하고 애플이 펼렸던 투자 마케팅 전략을 보게 되면 좀 고가 전략을 펼쳤었습니다. 애플이 실제적으로 핸드폰이 좀 고가에 해당되고 있고 하지만 이 고가 전략이 마케팅이 조금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결국은 애플의 주가를 상승 견인했던 여러 가지 큰 손들이 좀 애플의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네. 결국은 제품에 대한 이미지까지 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하향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앞으로도 좀 애플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CNBC의 기사를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애플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 중인데 아이폰 판매 둔화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팀 쿡이 일단 직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채용을 동결할지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감축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마스터님이 또 좀 그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고 그렇다면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또 외신 소식에서 이 셧다운이 더 이상 증시 반등에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브렉시트도 생각보다는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그 말이 실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수 상승을 이 두 가지 빅 이슈가 막지를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1월 3일 날 기사를 이제 썼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화웨이 사건에 대해서 재무조사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좀 더 미증시나 지수 흐름이 더 강력하게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연간의 흐름을 좀 보자면 일이나 월 이런 흐름이 아니고 셧다운 문제는 매 해마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과연 미국에 관해서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고요. 이거를 조금 돌이켜주면 그때 말씀드렸던 중간 선거에 관해서 좀 언급을 드려야 되는데 중간 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하면서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이민 정책에 관해서 태클을 걸 것이다. 멕시코 국경 장벽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세금 정책에 관해서는 법인세 감면에 의해서 증시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셧다운 우려나 이민 정책 이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정치적 딜을 협상을 펼쳐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법인세는 포기할 수 없고 결국은 증시 상승에 이끌어 가려면 이런 이민 정책에 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고 그래서 셧다운 문제는 좀 해결되면서 증시는 상방 그리고 아까 앵커님이 언급드렸던 브렉시트 이슈에 관해서 이미 선반영된 재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 지표를 오늘 아까 지표가 잘 나왔지만 브렉시트에 관해서 파운드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저 또한 오늘 파운드에 대한 매수 상승표는 12,970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2,000
97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앞서서 애플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셧다운과 브렉시트 관련돼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샤오미도 역시나 좀 휘청거리고 있다. 실적 후퇴에 주가가 좀 반토막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앞서서 애플 인원 감축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시장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외국인들이 꽤 많이 사고 있거든요. 뭐 오늘도 삼성전자 올랐는데 이 애플에 대한 소식이 내일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한 이틀 전까지는 솔직히 약 이틀 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뉴욕 증시가 조금 하방 압력이 나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국내 소물이 그때 270포인트를 넘어가는 장세가 펼쳐졌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자면 그때 중국 부양책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은 상승세를 좀 이끌어가는데 과연 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하방으로 지금 내려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을 좀 이루어져 갈 것 같고요. 거의 보면 4만 원대 지금 매수를 많이 체결하신 분이 있고 반도체 업종에 관해서 고점 논란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애플이 과연 미증시를 하방으로 견인해서 우리 시장에 지금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나홀로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코스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2710포인트를 좀 넘어가는 2150포인트죠. 그냥 코스피 기준으로 2150포인트를 넘어가는 장세가 나올 것 같고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 만약에 거기를 돌파한다면 2200선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주관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미국 증시 내에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 증시 내 주요 기업들과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풀어봤습니다. 코스피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전망한다라는 의견이시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들의 실적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장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기업 실적에 대해서 마스터님이 또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아직 뭐 발표 전까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반등세가 추가적으로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는 오늘장도 또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좀 일단 확인 이후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행주의 호실적에 좀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 반등세가 또 얼마나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개장 바로 직전입니다. 지수 살펴보시고 바로 뉴욕 증시 개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확인하시죠. 네, 일단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된 하락 쪽으로 전환이 된 S&P와 나스닥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데요. 여전히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현재 2605.75포인트로 0.35%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656.25포인트로 0.22%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장 현물 쪽에서는 소폭 강보합권에서 3대 지수 모두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선물 시장 쪽에서는 나스닥은 하락 마감이 됐고 S&P는 현물과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목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과 함께 일단 다우지수와 S&P 500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요. 아직 나스닥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0.25%의 하락과 S&P 500 지수도 역시나 0.37%의 하락세, 나스닥도 여전히 0.35%의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이지만요. 이 하락폭이 보합권에서의 소폭 하락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모를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이 되는 바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S&P 500 지수 선물 쪽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2600선 초반대까지 일단 저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2607포인트로 0.29%의 하락세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657.25포인트. 오히려 나스닥은 개장을 한 이후에 이 하락폭이 조금씩 만회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1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성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락의 확대와 그리고 회복 사이에서 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6,656포인트 선 0.25%의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개장은 3대 지수 모두 본장에서 약보합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선물 쪽에서는 빠지고 있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크게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나스닥은 이 확대와 회복 사이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눌렸을 때 매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현재 가격대 유효한지 그 유효한 가격대 여전히 마찬가지이실까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인 접근을 아까 말씀드린 6,670포인트 시가라인을 언급 먼저 드렸었는데요. 시가라인 좀 안착하게 되면 매수 접근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매도 접근이 분명히 맞겠죠. 하지만 저는 차라리 저점으로 많이 내렸을 때 물론 저점을 어디서 잡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만은 저점으로 내렸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좀 잡아서 같이 데리고 올라가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국내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 보합권으로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선물 쪽에서는요, 지금 하락세, 결국엔 좀 밀리는데요. 나스닥이 지금 6,652.25포인트로 0.29%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좀 속보를 보니까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지금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어제장까지는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만 오늘은 좀 좋지 않은 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S&P 500과 나스닥도 모두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오늘 개장 소식 만나보셨습니다. 네,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또 마냥 좋을 수만은 없고 이게 또 어려운 것이 실적이 좋다고 마냥 또 계속 좀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선별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펙의 12월 산유량을 75만 배럴 좀 감산으로 감산 이행을 좀 적극적으로 실행을 할 것이다. 이행을 할 것이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유량을 75만 배럴 감소할 것이다라는 소식, 감산 이행에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5일 지금 보시면은 1% 넘는 하락세는 여전히 이어지면서 51.66달러, 오히려 51달러 중반대 라인은 회복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감산 이행에 대해서 워낙 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다라는 속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5일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저점에서 단기적으로 고점까지 올라온 현재 좀 상황입니다. 이 매물대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지수도 마찬가지고 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일 가격대가 52달러 부근에서 계속 좀 횡보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격대이고요. 그리고 지수도 역시나 현재 그 매물대를 돌파 시 추가적인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재 가격대에 많이들 좀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소식들 매매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되는 저희 신세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 전에 감산 이행 소식 들려오고 있는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1.6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일 어제장도 업이었어요. 네, 나스닥과 지수의 의견과 동일하고 오늘 실제적으로 그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고요. 네. 52불에서 매도 진입을 했었습니다. 네, 52불에서 매도 진입을 해서 수익 창출이 되고 나서 전일 저가 라인인 51.20 라인 정도에서 모두 다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청산을 다 하셨고요. 51불이 지지되는 걸 보고 저가 매수 전략을 펴자 이렇게 기사를 썼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51불 지지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51불부터 지금 51.04 라인까지 지금 오늘 저가가 형성됐었는데요. 51.63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매도세가 진행됐지만 이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50불이 깨지는 장세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에서 저가 매수세가 지금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감사한 소식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다시 하방 압력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좀 섣부른 판단 같고요. 54점 중반까지 54불 중반까지는 조금 더 매수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4달러에 대해서 어치장도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좀 연이어서 함께 시장 뷰 함께 봐주고 계신데 5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눌렸을 때 또 매수에 대한 접근과 상방 쪽으로 54달러까지에 대한 상승세를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1% 넘게 빠졌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접근 가능할까요? 어제 51.7080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어제 실질적으로 원유 재고와는 좀 무관하게 원유적으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52불을 넘어가는 장세였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해외 선물 뭐 신세계 또 서울경제에서 그 샘플러스 회원들과는 기사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써드리는데 지금 과연 진입을 해서 만약에 지금 진입 일단 하실 거면 내일이 또 2월물 만기일이기 때문에 3월물로 일단 좀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매수 접근은 지금은 조금 늦지 않았나. 아까 51불 지지를 했을 때 50불 초반대에서 좀 매수 접근을 하셨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조금은 아직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월물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3월물에 대해서 주 월물이 될 예정인데 그 부분 지금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월물로 좀 접근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2월물에 대한 만기, 현재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만기 날에 대한 부분도 좀 유의하셔서 잘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 5일까지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개장한 지도 이제 8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요. 시세 좀 점검을 다시 하고 여러분께서 좀 질문 주신 상담 내용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세 보시죠. 네, 오늘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지수 선물 쪽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지금 일봉상으로 캔들을 보시면은 아래 꼬리가 좀 지지가 됩니다. 지금 음봉으로 이어가고는 있지만요. 2612.25까지 일단 좀 들어 올리는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지금 하락폭을 꽤 많이 만회했어요.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눌렸을 때 매수 들어가셨다면 이미 또 지금 보유하신 포지션에 대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6,662.50포인트로 0.15% 초반의 하락폭보다는 상당폭이 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유로FX 지금 역시나 또 보합권에서 좀 공방 벌이다가 하락으로 소폭 전환이 됩니다. 1.14490달러 선이고요. 0.01%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지금 다시 1291.1달러까지 왔습니다. 0.19%의 하락으로 1291.1달러 선 거래되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드린 5일은 51.63달러 선으로 1.36%, 일단 51달러 중반대 가격은 회복을 하고 있는 5일까지 시세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네, 유튜브에 정말 다양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저희 애청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로도 시청하신다면은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좀 나눠주실 수가 있고 저희 시청자분들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질문도 또 접수가 됩니다. 그중에서 질문 올려주신 시청자분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화인데요. 스위스 프랑이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자, 스위스 프랑을 1.0156에 한 계약 매수로 가지고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달러가 하락할 것 같아서 매수 들어가는데 계속 빠지네요라고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질문 주신 이 질문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달러가 앞으로 좀 하락세,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 같아서 엔화나 기타 다른 이런 기축통화의 통화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에서 스위스 프랑을 매수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스위스 프랑 가격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 3월물로 보시면 되고요. 1.0119달러 선에서 0.35%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
마스터님, 달러 전망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언급드렸듯이 달러에 관해서는 96불 먼저 언급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먼저 켜드리면 지금 일봉상 때 95불이 좀 무너지는 장세가 나왔다가 지속적으로 좀 회복하는 장세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의 변화를 좀 이야기하려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96불이 좀 회복돼야 되는 장세일 것 같고 지금 3거래일 일단 올라오는 흐름인데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갈 흐름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의 변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 96불에 좀 안착하는 흐름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 저는 실제로 매매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 기술적 위치로 좀 분석을 하자면 매수 접근을 왜 하셨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매도세가 3거래일 연속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오늘 거의 지금 음봉에 출현할 시기였고 바닥도 지금 다지지 않은 상황인데 손절을 좀 잡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청자분의 질문 내용으로 보면은 달러가 약세로 보여질 거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 같은 이런 통화를 매수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하지만 마스터님이 또 차트적으로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음봉 출현했고 하락세가 지금 이틀 2거래일 연속 이어진 상황 속에서 현재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손절 처리를 하시고 다시 좀 포지션을 잡으시라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좀 정리하고 다시 봐야 될까요? 네, 스위스 프랑에 관해서 기술적으로 확실히 위치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지금 1.0117인데 수익 구간이 지금 손실 구간이 아직은 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커지기 전에 좀 미리 손절을 하시고 아니면 조금 반등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이미 이것은 추세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매도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본인이 생각하셨던 손절 라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손절 라인을 꼭 지켜서 손절 처리를 하고 다시 재진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현재 구간보다 더 손실이 커지기 전에 일단 손절에 대해서 좀 이행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좀 자리를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위스 프랑 유튜브로 질문 주신 시청자분의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다음 질문은 문자로 좀 접수를 해주셨는데 끝자리 5963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파운드가 상승할 거란 분석이 지배적인데 진입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질문 주셨는데요. 앞서서 제가 또 외신 소식 전달해드렸을 때,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파운드가 결국에는 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외신 나왔잖아요. 그런 기사를 주로 접하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도 그 신세계 방송이 끝나고 이제 의견을 좀 교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파운드에 관해서 결국은 메르켈 총리가 유로존 또 27개국 정상들이 모두 다가 다시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우리는 영국의 이웃이고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파운드화가 좀 안정세를 펼쳐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파운드도 저희들은 12,915에 매수 접근을 했었는데요. 지금 수익 구간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1.3000, 13,000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13,000 안착이 된다면 파운드는 장기적으로 좀 더 상승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달러 인덱스가 지금 지금 아까 봤던 신규 수당 청구가 지금 잘 나오면서도 지표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상방으로 가고 있지만 다른 지금 유로나 지금 아까 스위스 프랑까지 모두 하방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파운드는 지금 매수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파운드의 상승 분위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파운드에 대해서 뭐 매매하신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마스터님은 파운드에 대해서 매수 접근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브리티시 파운드 현재 보니까 3월물로 확인되고 있고요. 1.2952달러까지 올라가네요. 0.28% 상승이고 이 상승세가 1.300 라인까지 도달한다면 좀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마스터님이 접근하신 가격대의 목표가는 어떻게 주셨나요? 오늘은 저 12,970까지 보고 왔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네네. 뭐 13,000까지 지금 좀 도달이 뭐 기술적으로도 다들 보시겠지만 뭐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60 한 5틱 정도의 지금 추세조를 좀 보고 다시 처지하고 왜냐하면 13,000대 13000 라인이 저항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안착 여부를 본 다음에 뭐 진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파운드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해드렸고요. 지금 지수 선물 쪽에서 일단 하락폭을 거의 좀 만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보시면은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거든요. 현재 6,668.25포인트로 0.06%. 마스터님이 지금 상방에 대해서 뷰 주셨는데 지금 개장한 지 이제 46분 흘렀습니다. 거의 20분 다 되어 가는데 초반에 하락 출발했었던 이 하락폭 모두 좀 거의 회복을 한 상황이에요.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의견은 주관적인 의견은 역시나 동일합니다. 네. 의견에 관해서는 비해서 뭐 시청자분들은 제 주관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시청을 하시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회원들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상승을 보면은 그냥 매수 심의하면 되지 않나? 그럼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꼭 파국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매매를 진행하실 때 좀 배워야지 상승비를 봤으면 상승 그냥 보면 안 되냐? 네, 그러면 아예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다. 좀 이렇게 판단이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 분들은 파생상품 바닥에서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항상 모든 주식과 ETF 상품, 마찬가지 해외 선물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눌림이 있고 또 저가 매수, 고점 매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승뷰가 보인다 무조건 매수, 하방뷰가 보인다 무조건 매도, 이런 매매 전략은 있지도 않은 진짜 어그로 전략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안 그래도 끝자리 6692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6,670 돌파하려고 하는데 매수할까요? 두근두근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셔서 방금 말씀해 주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가 매수 내려오면 오늘 저는 상방뷰를 보고 있고 눌렀을 때 매수 접근을 저가에서 하는 게 좋다.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제 와서 이제 6,670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매수를 할까요? 이런 의견 자체가 저는 좀 저랑은 뷰가 지금 맞지 않다. 아까 눌렀을 때 그때 잡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잖아. 차라리 6,670 돌파를 완전히 확인하고 나서 6,670에 대해서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맞잖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엄청 활발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 함께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질문이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좀 오늘 좀 특히나 좀 다양한 상품을 질문을 주시는 상황인데요. 일단 유로화 상방 보기는 아직일까요? 라고 라라루님께서 좀 올려주신 질문인데 유로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언제쯤 바닥을 잡아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시나 봐요. 12월 말이었나요? 그때 강연을 하면서 유로의 상방뷰를 보면서 1.16에 도달하고 나서 1.17 안착하게 되면 1.8까지 더 상승뷰를 보고 있다는 했는데 그때 손절 라인을 잡아드릴 때 1.13500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은 1.14000 라인을 지지 테스트를 거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금일 하방 낙폭으로는 1.14100까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일 하방 낙폭으로는. 하지만 지금 매수세가 좀 붙으려고 하면은 여기 지지 테스트를 좀 거치고 나서 좀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는 지금 유로로 장기 추세로 좀 유로를 매수를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이 좀 흘러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방 지지대가 좀 더 이루어진다면 유로는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어제 그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세를 좀 못 보이고 있는데 유로존에서 장기적인 전망은 매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변함이 없고 금일에 관해서는 아직은 하방 압력에 좀 시달리고 있다. 전일 종가 라인을 지금 돌파 못하면서 아직까지는 1.14600 라인을 지금 안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후에 매수 접근을 좀 짧게 접근하시면 1.14800 라인까지는 좀 짧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드라기 총재 발언 때문에 일단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1.148까지는 좀 상승 여력에 대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질문을 좀 주고 계신데 어떤 질문부터 갈까요? 골드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90까지 좀 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마스터님 1291달러 매수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매수 접근 지금 90달러까지 눌렸어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분명히 손절은 거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박스권 레인지 범위인 한 열흘간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1288부터 레인지 범위가 상단에는 1296라인입니다. 1296라인에 도달했을 때마다 흘러내리고 1288라인에 밑으로 내려왔을 때마다 다시 끌어올라가는 모습인데 언젠가 상단 돌파와 하단 돌파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골드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매수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88라인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결국 손절을
손절을 30틱 정도 걸어야 되겠죠. 지금 진입을 할 거면. 그래서 매수 조건은 타당한데 1288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다음 하방 낙폭은 1280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손절을 거시고 저가 매수는 좀 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유튜브에 역시 남겨주신 질문이고 정말 오랜만에 농산물 올라왔습니다. 자, 농산물 중에서 대두는 상방으로 돌아섰다고 보면 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대두 같은 경우에는 소이빈으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 소이빈을 보시면은 최근에 고점 한 930- 라인을 좀 기록한 이후에 현재 가격 896-4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 소폭 지금 상승세로 0.17% 강보합입니다. 896-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고점에서 눌렸어요. 눌리고 난 이후에 전일장을 딛고 오늘장 좀 소폭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돌아섰냐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전에 차트에서도 지금 쌍봉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차트를 예상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좀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솔직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는 게 맞는데 저는 해외 선물하면서 농산물을 매매해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소시적인 소를 한번 매매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대두와 커피에 관해서는 많이 좀 매매를 하시는 편인데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대두 수입에 관해서 의견이 좀 나와 있다고 하던데 상방으로 돌아섰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의견에 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정확하게 언급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농산물에 관해서는 기상청 예보를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는 농산물에 관해서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단 마스터님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여러분들 질문 주신 분에게 좀 최대한의 조언을 좀 추가적으로 드렸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 일단 움직임이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좀 더디게 나올 수 있는 이 종목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농산물도 역시나 손절에 대해서 잘 지켜셔야 되기 때문에 추세에 대해서 좀 섣부르게 좀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매수에 대한 접근도 잘 좀 고려하셔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산물까지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접수해 주셔서 저희 신세계 시간 안에 좀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스터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농산물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주력 상품이 있는데 저도 좀 전문가치고는 매매 폭이 좀 넓은 편입니다. 모든 지수와 통화류 상품은 거의 다 매매를 하는 편인데요. 주력 상품 위주로 결국은 수익을 좀 창출해 가시고 금일 장세가 이제 흐름이 보면은 결국은 하방이냐 상승이냐 변곡점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저는 물론 지수에 관한 매수를 상방비를 보긴 했지만 본인의 주관을 확실하게 갖고 가시고 원칙대응 하셔서 큰 수익을 나는 그런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어제장과 오늘장 함께 좀 연이어서 함께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다양한 도움들 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